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 넘은 현대차, GM 지친 토요타, 미 시장 뒤집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가 혼다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토요타가 GM을 제쳤습니다. 요거 내용은 조금 삭제를 하고 현대차에 대해서만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제네시스가 가장 주력 핵심 상품이고, 이것이 2020년도 대비해서 무려 성장률이 200% 이상이라고 합니다. 국내 고급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SUV 선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차, 미래차 분야에서 일본 브랜드를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번에 미국 시장 진출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에서 혼다를 넘어섰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올해도 반도체 공급난이 상당 기간 지속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란 얘기가 있어요. 반도체를 얼마나 적시에 확보해서 자동차 판매 실적을 결정하는 것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다음 뉴스로 보시면 이동 중 메타버스 조작 지시하면 로봇이 공장서 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메타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얘기는 로보틱스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결돼서 인류의 이동 범위가 현실에서 가상 공간으로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움직이면서 집안에 있는 로봇으로 집안일을 시킬 수 있고, 반려견을 만질 수도 있고, 대소변 같은 것도 처리해 줄 수 있고, 또 로봇에서 로봇에게 명령 지시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우리가 꿈에서 정말 영화에서만 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로보틱스의 기술로 사람과 사물의 이동성을 부여하는 것을 이제 MOT라고 합니다. LOT도 있었는데 이제는 MOT로 좀 발전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플러그 앤드 드라이브 모듈과 드라이브 앤드 리프트 모듈이라고 있는데, 그림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모베드라고 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하면 DNL, 그 다음에 P&D를 하고 있는 이 서비스 모빌리티라고 하는 요것들. 네, 그래서 요 설명들은 이렇게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고 할 수 있는 그 로봇 맥스, 요것도 이미 지난 영상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고,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CES에 처음 나와서 첫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것들이 대부분 다 로봇에 관련된 얘기고, 로봇만 20번을 좀 언급했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사업 욕구가 좀 많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계속 지속적으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으로 정말 모든 로봇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그리고 로봇주도 한 번 올라갔다도 한 번 또 이게 되게 심각하게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인데, 이것이 언젠가는 깨지게 될 거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로봇주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실적들, 그리고 과연 현대차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는가.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있기 때문에 어디 회사에 국내 회사에 투자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론은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잡힐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로봇을 이제 준비하는 회사라면,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나중에는 SK, LG 이런 회사들이 뛰어들 거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지금 현재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주들, 혹은 앞으로 신주 공모에서 나오게 될 로봇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가 또 나오는 회사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말이 많았죠. 지분 구조를 하면은 현대차 부회장이 팔 것이다. 그래서 급락한 적도 있고, 오히려 이걸 팔아야 하기 때문에 주가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혹은 스왑을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말이 있었는데, 일단 첫 단추를
지금 깬 느낌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분을 카일라에 매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대차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요. 이러면서 공정거래 이슈를 해결하면서도 현대글로비스의 경영권 안정도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기업 가치 높이기에 지금 이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증대 투자를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카일라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향후 몇 년 안에 뭐 매도 물량으로 내놓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얘기죠. 진짜 거의 장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을 좀 바라보고 매물로 내놓는 거 아닌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칼라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현대글로비스가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야 5년 10년 뒤에 팔아도 굉장히 큰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보유한 투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현대글로비스와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우량기업 인수합병과 적극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말이 나오는 것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현대차는 해외 스마트 물류 솔루션 인수를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는 수조 원대의 자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 칼라일 그룹이 여러 가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것들을 활용해서 도와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전에 뭐 많은 유튜브 통해서 혹은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던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 순환 출자 구조에 대해서 끊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아니다. 칼라일 그룹이 도와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현대 모비스, 뭐 현대 자동차, 그다음에 현대차 그리고 기아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어떻게 도와줘서 어떻게 변해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악재가 이제 하나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보다도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혹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당 부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살짝씩 이제 꽃피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현대글로비스가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가 올라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현대차는 올라간다. 예,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올라간다. 그래서 이 상장회사 중에서는 이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현대글로비스를 20%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를 일단 올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스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현대차의 주식과 현대글로비스의 주식을 바꿀 거라는 분석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공정거래법 이슈를 먼저 해결했어야 되기 때문에 칼라이 그룹에게 일정 부분 매도를 한 것이고 이 나머지는 현대차의 주식을 갖고 와야 되는 정의선 회장이고 혹은 현대모비스에 대한 이 점유율을 또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에 관한 이 주식을 형태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로 바꾸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현대차 일봉 상황이고요. 주봉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루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문제로 판매 실적 부진. 판매 실적 부진은 아니고요. 판매 기회 부족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판매 기회 부족. 됐죠? 두 번째, 수소 연료전지 차세대 버전을 지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딜레이 됐다. 이거에 대한 좀 부정적 모멘트. 그 다음 세 번째, 지배구조 이슈. 요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수소연료전지는 지연이기 때문에 향후에 개발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현대차가 개발 안 할 리가 없죠. 왜냐면 반도체 부족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하반기에는 이것도 그냥 예상이긴 하반기에는 이제 해결되지 않나 얘기고 지배구조 이슈는 이제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단추를 시작해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24만원 정도에는 있어야 돼요. 현대차는 지금 현재. 지금보다 주당 3만원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현대차의 본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저는 모멘텀에 대한 목표를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차만 파는 것이 아닌 이 로봇까지, MOT까지 같이 갖고 온다면 또 하나의 어떤 이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이 가치를 측정하는 이 밸류 체인 자체가 좀 많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월봉입니다. 정말 주가 많이 못 갔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떨어졌고요. 네. 지난 연도 종가 대비해서 뭐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코스피 7위인데 코스피 사실 뭐 5위 안으로 들어가야죠. 5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몇 조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몇 조가 올라가려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고, 그 다음 주식은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사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어떻게 들어가기에는 좀 사실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고, 근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뭐 바로바로 관심 종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은 뭐 아쉽다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일봉상으로, 예, 여기도 많이 주가를 회복했죠. 예, 근데 이거 주가를 회복한 것 뿐입니다. 회복. 결국 길게 본다면 그냥 현대차의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예. 월봉상으로 지금 현대 주가를 다시 복귀한 것 뿐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저항선이었잖아요. 이 부분이 다시 올라온 것 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주가가 상방으로 잡힐지 그냥 여기서 행보로 계속 흘러갈지, 지주회사의 느낌으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현대모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